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이상이라면 잠깐만이라도 손에 들고 계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억력을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행동을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되고, 그래서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과정을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시던 분이 불과 몇 달 뒤에는 자식 얼굴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묻는 순간까지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박영수 어르신 73 세 남성이셨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것에 진심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도 정확했고 식사도 규칙적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관리 잘해서 절대 치매 안 와.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주 사소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겠지. 하지만 그 판단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불과 2달 뒤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외출하셨고 집을 나섰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길을 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분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을 때는 이미 뇌기능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던 그 순간 옆에 계시던 따님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평생 건강 챙기신 분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너무나 평범한 습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믿고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항상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아 주십시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짧게 건강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휴대폰으로 꼭 기록해 두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지금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까지 뇌를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그 진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뇌를 무너뜨리는 시작인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좋다는 건 다 챙겨서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원인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습관, 정말 놀랍게도 10명 중 9명 이상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해온 행동일수록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습관, 몸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행동,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라고 믿게 됩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거 20년 넘게 해왔어. 문제 있었으면 벌써 생겼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몸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뇌는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작은 자극도 이제는 뇌에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건강 정보입니다. TV에서 좋다고 하면 따라하고, 인터넷에서 효과 있다고 하면 믿고, 주변 사람이 추천하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더라. 문제는 그 정보가 내게 맞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뇌는 이미 보호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의 뇌가 튼튼하게 잘 지어진 새 건물이라면 어르신들의 뇌는 오래 사용해서 곳곳이 약해진 건물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습관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금이 더 깊어지고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이유는 너무 천천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습관은 당장 통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지럽지도 않고 크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한 달, 두 달, 그렇게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아무런 경고 없이 문제가 터집니다. 진료실에서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제까지 멀쩡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미 몇 달, 몇 년 동안 조용히 보이지 않게 쌓여온 결과입니다. 특히 이 습관은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열쇠를 어디에 뒀더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더 나빠지다가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익숙한 길을 헷갈리고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그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가족분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습관이 만든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왜 기억력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직접 그려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눈으로 그리듯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뇌를 오래된 도서관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도서관 안에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기억들이 책처럼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주의 이름, 젊은 시절의 추억, 어제 드신 반찬까지 모든 것이 이 도서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책을 꺼내 읽듯 기억을 꺼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이 60년, 70년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벽은 점점 낡고 천장은 조금씩 내려앉고 책장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멀쩡해 보여도 이미 내부는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잘못된 습관이라는 작은 충격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책장이 한 번에 무너지고 책들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정리가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분명히 그 책은 그 안에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억이 있는데도 떠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바로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 말씀을 하실 때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도서관 안에는 한 명의 사서가 있습니다. 이 사서가 바로 기억을 정리하고 꺼내주고 다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서가 점점 지쳐가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은 그대로 있는데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꽂아두고 꺼내야 할 책을 못 꺼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치매의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현실적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신경은 전선과 같습니다. 전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겉을 감싸는 보호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기가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이 보호막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이 겉이 갈라지고 안쪽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끊깁니다. 어떤 날은 기억이 또렷하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제는 잘 기억났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이 시원하게 잘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보이지 않는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이 찌꺼기가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즉, 뇌로 가는 혈류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이 끊기면 아주 짧은 시간에도 손상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너무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툭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어제 일은 기억나는데 오늘 아침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도서관이 무너지고 있고 전선이 벗겨지고 있으며 수도관이 막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속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조용히, 그러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계속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실제로는 뇌를 망가뜨리고 시간과 돈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잘못된 건강 습관들을 제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번 더 조심스럽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다고 믿었던 습관 때문에 오히려 기억력이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처음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대표적인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하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몸이 편안해지고 잠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이건 내 몸에 맞는 좋은 습관이구나.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안함이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둔하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 이미 금이가 있는데도 겉으로 조용하다고 아직 괜찮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친구도 하고 이웃도 하고 가족도 하고 있다면 의심 없이 따라하게 됩니다. 다들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에는 남들도 한다는 기준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뇌는 더 그렇습니다. 같은 습관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다른 분에게는 결정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도 한 분은 멀쩡하고 다른 한 분은 기억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오십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건강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는 오해입니다. 요즘은 TV,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알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서로 다른 내용이 섞이게 되고 결국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잘못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다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기 시작하면 몸은 혼란에 빠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네 번째, 약이나 건강식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밑에 구멍이 뚫린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채워도 밑으로 계속 새고 있습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건 잘못된 습관은 그대로 두고 건강식품에만 의존하게 되면 문제는 더 늦게 발견되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쁜 것을 끊으십시오. 이 한 가지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적용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왜 위험한지였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박영수 어르신과 같은 환자분들께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지금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흐름을 끊고 뇌를 살리는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를 3구간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출발 방식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거나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생각보다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뇌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을 뜨셨다면 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최소 1분만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뇌에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부드럽게 전달해 줍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를 갑자기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후에는 물 한 잔을 드시되 반드시 천천히 드십시오. 이 속도가 몸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만 사실 점심 이후의 시간이 기억력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식사 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식사 후 바로 앉거나 그대로 누워버립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혈류가 느려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식사 후 단 10분만이라도 천천히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막혀있던 흐름을 열어주고 뇌를 다시 깨워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 중에는 TV를 보지 마십시오.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면 뇌는 계속해서 정보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와 회복에 써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어 버립니다. 이 습관 하나만 끊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이 시간은 기억력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기억은 낮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정리됩니다.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가 이 시간에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시간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강한 자극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화면을 오래 보거나 걱정과 스트레스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뇌가 절대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 30분을 뇌 정리 시간으로 사용하시라고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렇게 하나씩 조용히 정리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는 훈련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흩어진 책을 제자리에 꽂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기억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잘못된 습관 하나를 완전히 끊으십시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뇌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짧게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작은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미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오셨다가도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신 후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지는 분들을 분명히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가족 얼굴을 보면서도 망설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과 함께 그 습관 하나를 끊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이후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주 이름이 바로 생각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 계시던 따님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달라집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던 분이 다시 이름을 부르게 되고 길을 헤매던 분이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치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 아주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60년,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온 기관입니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살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뇌를 조금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덜 자극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는 순간 그것은 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그 습관 하나를 완전히 끊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가족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상을 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시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오래, 더 확실하게 바뀝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프지 않도록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건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